저희 선아님 한번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나하고요. 오늘 이렇게 Win or Learn, Never Lose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이제 형님께 들은 바로는 여기 비전공자분들도 많으시다고 했고 거기서 어떻게 이제 어떤 시행착오들, 어떤 선택들을 이제 하셨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도 정말 제 삶에서 win or lose인 줄 알았는데 결국 다 이기거나 배우거나 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오늘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고 그다음 저의 경험들 그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뭘 하고 살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좀 진로 고민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저도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고 그럴 때 어떤 마인드셋과 어떤 멘탈을 유지하고 있는지 물론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제 이야기도 한번 공유드리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하트카운트라는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회사에서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로 작년부터 일을 하고 있고요. 약간 분위기가 이럴 것 같아서 TMI를 좀 넣었어요. 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98년생이고 파리시에 살고 있고 최근에 먹었던 음식 중에 그냥 좀 맛있었어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이고요. 이제 링크드인인데 지금 당장 추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 강연을 듣고 좀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맨 뒤에 링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모두가 그렇지만 현재에서 목표로 다가가는 게 좀 일직선이길 모두가 바라잖아요. 근데 현실은 정말 왔다 갔다 또 많이 헤매고 또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어떤 도전들과 또 선택들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한 살이 되기 전에 이제 미얀마에 살게 됐어요. 이제 가족이 다 같이 이민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많은 이제 자아 같은 게 형성이 되고 또 성격 같은 것도 여기서 많이 형성이 되었는데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그런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순수하게 호기심을 갖게 되고 질문이 되게 많았던 것 그리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언어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많이 실감하게 되는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넘어가면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오게 돼서는 바로 고영제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이 학교가 100% 문과인 학교였어요. 영어, 스페인어, 국제정세 이런 것들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못한 채로 그냥 잘 하니까 자연스럽게 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외대 17학 영어 통번역부 17학번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때까지는 저는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고 또 국제고등학교가 조금 이제 경쟁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저한테는 되게 생존이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문화가 너무 다른데 이제 그런 걸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틈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의 좀 작은 그런 실패를 겪었었는데 그 실패를 계기로 저의 이제 미래 진로 이런 꿈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가지고 있었던 그런 꿈은 사실 뭣도 모르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주변에 뭐 이런 거 한다니까 국제기구 종사자를 꿈꿨었고 그런 대학에 가자마자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영어 통번역부로 갔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들이 어디 뭐 포럼이나 이런데 통역하시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또 경험주의자이기도 해서 이 하나하나 다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통번역 연합회라든지 여러 전시회 같은 데 가서 통역하고 알바로 그리고 뭐 국제학교 페런트 부모 선생님 상담 이런 거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이런 직무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저는 좀 주체적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싶지 누군가를 매개하는
직렬적으로는 아니고 또 병렬적으로 이어지는 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직 이수를 또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저는 잘 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는 있지만 뭔가 가르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삶에 안주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계속 지적인 호기심을 갖고 살아오고 싶은데 본디 게으르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 환경에 놓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또 다른 꿈을 향해 갑니다. 이제 이거는 영어학과 애들이 보통 뭐 해외 영업이라든지 무역 쪽을 많이 하게 되니까 저도 그냥 관심이 있어서 그 국제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기구인 뭐 지탭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무역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것도 저는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지? 이걸 하나하나 굳이 다 사람이 다 하고 있다고? 이런 서류들을 이렇게 다 하고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볼 때 제가 제 모든 가능성을 사용하고 있는지 진정을 원하는지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정말 나태와 허무에 달콤하게 속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모두 다 아니었어요. 그 시기에 저는 이제 싱가포르 교환학생을 가게 됩니다. 이게 저한테는 정말 삶의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제 가서 들었던 수업이 이제 나름 아시아에서 IT로 유명하다는 학교여가지고 그런 수업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시언어랑 파이썬, 그다음 컴퓨팅의 철학적 사고라고 해서 인공지능 역사, 뭐 앨런 튜링부터 쭉 이제 이야기해주는 수업인데 거기서 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여태껏 내가 살아온 그런 문과적인 인생이 진짜 반쪽짜리 인생이었구나.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내가 찾던 그 2%의 그 부족함이 여기서 채워지는구나. 그리고 이거는 내가 잘하지 못할지라도 너무 어려워서 힘들지라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주변에 IT 쪽 하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일단 초중학교 친구 없고 고등학교부터는 그 문과 고등학교 다녔고 영어과니까 물어볼 사람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품을 팔았어요. 종로에 있는 컴퓨터 학원에 다 다녔고 다 이제 가서 상담까지만 했고 너무 비싸서 그리고 이제 무료로 열리는 그런 강연들이 많더라고요. 거기 뭐 서울시대든 뭐 어디든 그냥 토요일마다 가서 무조건 강연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비전공자고 이런 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쪽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로드맵이 뭐 1, 2, 3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뭐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조언을 이제 구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분별력 있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조언을. 근데 그 중에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커뮤니티에 들어가였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그러니까 IT 쪽 커뮤니티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일단 외대에서는 그때 개발 동아리가 머싸랑 뭐 그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머싸도 한 3명밖에 운영을 안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은 이제 끝은 이미 지금 창대하거든요. 제가 한 형님도 만났고 거의 30명, 40명 이렇게 매 기수 이렇게 풀어나고 있는데 내가 이 동아리에 들어가려면 어떤 좀 브릿지 경험이 필요할까를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학교에서 현장 실습으로 이제 산학연 그런 인턴 기회를 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웹 기획으로 이제 어떤 플랫폼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웹사이트 만들어주는 회사인 거예요. 저는 바로 개발자가 될 수 없으니까 웹 기획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험을 잘 이렇게 풀어서 웹 개발 동아리 뭐 덴사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정말 애정 있게 했어요. 왜냐면 제가 간절하게 원했던 커뮤니티였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다 보니까 같은 마음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1년 동안 이제 동아리 원으로 활동을 했고 나머지 1년은 운영진으로 활동을 했는데 처음에는 할 수 있는 게 기획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기획자 역할로 시작을 했어요. 피그마나 뭐 이런 거 툴 같은 거 썼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운영진 때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가르치고 그 동아리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사진은 되게 중구난방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넣었는데 뭐 이런 거는 멋진 그 세션, 그 저희 내부 세션이었고 이거는 저희가 외대가 아무래도 언어의 강점이 있지 좀 IT적으로 부족해서 한동안 뭐 AI 교육원 이런 거 개설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IT 동아리다 보니까 저희한테 강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주셨어요. 이런 것들 하고 뭐 풍생도 뭐 동아리 봉사활동 이런 것도 고등학교에 봉사활동 다니고 이제 뭐 그런데 뭐 프로젝트를 짜잘하게 이제 했던 것들인데 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었던
했기는 해요. 근데 되게 산발적으로 했었고 이게 정리를 하는 게 조금 안 됐었는데 이게 진짜 우리 기억력은 정말 퇴화하기 마련이라서 지금부터라도 지금 학부생이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냥 하는 거 뭐 한 줄이라도 괜찮으니까 뭐라도 적어놓는 게 복귀할 때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직접 강의하기였는데 이런 거 보면 되게 잘 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 이거 하기 직전에 API 공부해서 강의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이걸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 주제에 대한 것만큼 책임감을 갖고 다 이해하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고 두렵지만 그 청중들은 일단 나보다 모르는 초등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니까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 동아리에서 제가 얻은 거는 뭐 웹개발 지식 비단 웹개발 지식이 아니라 저는 제 적성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획으로 들어와서 개발을 하고 싶었지만 막상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밤을 새고 하루 종일 코딩을 하는데 행복해 미치겠는 사람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과연 내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선택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이제 쉽게 접근하는 게 좀 데이터 분석은 아무래도 비즈니스랑도 맞닿아 있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하니까 비전문가로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했던 게 뭐 개인적으로 뭐 EDA 하는 프로젝트 이 정도다 보니까 깊이가 너무 얕았고 이걸로는 내가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계속 들었었고 이거는 웹기획자 또는 뭐 마케터 뭐 이런 다른 직무에서 이거를 이 역량, 데이터 분석 역량만 쌓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이제 존재에 대한 좀 그런 그 직무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됐고 그건 제가 깊이가 얕아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선택은 넓이를 넓히는 거였고 그래서 저는 확장을 해서 인공지능 쪽으로 부트캠프를 가면서 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기회로 이어졌냐면 이게 이제 머스타에서 계속 운영진을 하면서 했던 활동인데 제가 인공지능 부트캠프를 한다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선언을 하니까 제가 잘하든 못하든 기회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이제 주어졌을 때 저는 그때 막 욕심 정말 그런 거 없었고 그냥 뭐라도 그냥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그냥 해보자 하는 마인드로 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언어학 그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대회의 포상으로 돈뿐만 아니라 인턴 기회를 줬어요. 근데 이건 제가 급하게 추가한 정보라서 좀 지저분한데 그래도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추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데이터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EDA 관련 그런 프로젝트 혼자 할 수 있는 뭐 스타벅스 데이터셋부터 많이 나온 시중에 나온 뭐 DT 막 이런 걸로 했었고요. 이제 AI 쪽으로 넘어가면서는 아무리 뭐 모델 공부하고 해도 솔직히 이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라는 건 저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냥 이걸 되게 통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디에 어떤 걸 쓰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런 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저는 이해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거는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부트캠프 할 때 이제 했던 프로젝트고 뭐 상담사들이 전화하면서 간단히 메모하는 것들 적어서 카테고리 분류하는 거 챗봇 만드는 그런 거고요. 이게 그 대상 1PMG 대상을 타게 된 그 프로젝트인데 이건 이제 금융 쪽으로 저희는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하자라는 그런 걸로 이제 했어요. 사실 이거 되게 거창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 인공지능 가장 기본적인 ANN 레이어 하나짜리 그걸 깔고 그다음에 XGBoost랑 프로필 이런 식으로 세 개로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인턴을 하면서 부장님이랑 이제 그 피드백을 듣게 됐는데 저희가 대상을 타게 된 이유는 거창하고 뭐 화려한 그런 모델을 쓰지 않고도 이 모델들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밝혔고 다른 거랑 비교한 그런 것도 제출을 했었고 그다음 파인튜닝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팀에 웹개발 능력자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어쨌든 프로토타입을 되게 완성도 있게 구현하셨어요.
그래서 이 완성도와 어쨌든 그 화려함에 그렇게 뭐 하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날 것을 공부하면서 했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 상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인턴을 하면서 했던 거는 그것도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여기 KPMG 인턴 하고 계시는 분 혹시? 지금 아, 여기 계시는 계셔요. 네. 네, 저는 이제 NLP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서 금융 데이터를 가지고 그 텍스트 일반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맡게 됐고, 그냥 POC 수준이었죠. 그다음에 다큐멘트 세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은행 서류 같은 거 PDF로 왕창 몇백 장씩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분류할지, 이거를 다른 저랑 같이 인턴하셨던 분은 12 그 컴퓨터 비전 관점으로 이제 하셨어요. 그 제목의 뭐 두께, 뭐 폰트 크기, 뭐 각도 이런 걸로도 팔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NLP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잘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저의 부족한 미천이 다 드러나는 시기였거든요. 저는 통계도 열심히 못했고, 이제 코딩도 정말 그때 또 챗GPT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채우기 위해 내 자신감, 그러니까 누가 너 못하네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셀프로 너무 이게 채찍질을 하니까 이걸 위해서라도 대학원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한 학기, 1년 한 학기 정도 남는 시점이었거든요, 졸업이. 그래서 그걸 이제 준비하는데, 저는 한국보다는 해외 대학원 너무 가고 싶었어가지고 한 1년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또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제 이력서가 이제 인재풀에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두 군데서 오퍼가 왔었어요. 그 딱 한 학기 남긴 시점에서. 하나가 NLP 엔지니어였고, 하나가 지금 이제 곧 소개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사실 되게 운명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1년 동안 가만히 못 있지만 너무 뭔가 중대한 그런 일을 하고 싶진 않았는데, 마침 이분이 여기 대표님께서 그냥 가볍게 뭐 면접 보실래요라고 하셔가지고, 나는 현직자 한 명이라도 더 알아가는 게 너무 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면접 가볍게 보자 이런 마인드로 갔는데, 그 면접에서 영혼을 나눴어요. 죄송해요 제 말해서. 근데 저도 이제 눈물을 엄청 많이 흘렸고, 그게 무슨 집단 약간 테라피 느낀 거예요. 이런 상담소 같은, 나를 판단하려고 부른 자리가 아닌, 정말 너무 이렇게 공감도 해주시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약간 플레이그라운드를 제공해 줄게 라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직무는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가로 그때 뭐 뽑으시긴 했지만, 보시면 제가 작년에 했던 일들은 이런 거예요. 그냥 가서 너 해보고 싶은 거 해라. 이거 뭐 정리를 하자면, 텍스트 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직무 지금 회사에 돈 벌어다 줄 이런 사람 필요하니까 하세요가 아니라, 이번 1년은 너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나중에 너의 뭐 그런 제일 잘하는 뭔가를 찾으면 그걸로 뭐 나가자 이런 느낌이었고, 대신에 대표님의 약간 원대한 꿈이 북미 시장을 진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랑은 저의 업무 여태껏 해온 거랑 관련은 없지만, 이제 마케팅 용어인데 PLG라고 해서 뭐 슬랙이나 노션이 많이 하는 그런 마케팅 방식이고, 근데 이거를 위해 이제 자체 프로덕트 개발이나 오운드 컨텐츠라고 해서 블로그라든지 커뮤니티 이런 테크 이런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업무예요. 그래서 너가 이거를 계속 끌고 가는 대신에 너가 하고 싶은 그런 업무들을 할 기회를 주겠다라는 증시.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때 너무 감사한 기회였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왜냐면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의가 안 됐고, 그게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대학원에 대한 생각도 있었고, 내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까. 그리고 뭐 회사의 그런 성장 속도가 분위기 보셨다시피 되게 천천히 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미래가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것도 되게
그런 직업군들이고, 이제 파란색들이 이제 우리가 아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하신 데이터 엔지니어들이잖아요. 근데 데이터 자체가 다변화되고 이런 데이터의 중요성도 강조가 되면서 이런 직무들도 점점 세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추세가. 그래서 저는 약간의 이것보다는 이거의 강점이 있긴 한데 여기로 넘어가고 싶은 입장이니까 나는 커플 포지션 중에 이거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년 말쯤에 3년차 정도 되신 애널리틱스 엔지니어가 저희 회사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또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셔가지고 모든 게 이제 맞아 떨어져서 올해부터 이제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뭐 조금씩은 다 하는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저 애널리틱스 엔지니어예요 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기도 해요. 왜냐면 하는 건 이제 이런 정도거든요. 저는 이제 회사가 프로덕트 자체 프로덕트가 있기 때문에 로그 데이터들이 쌓이잖아요. 그것들이 제이슨 파일 형식으로도 쌓이고 엄청 다양한데 그걸 어쨌든 다 이렇게 쪼개서 프로덕트 분석을 하는데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모델 뭐 ERD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왜냐면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스킴을 짜야 되는지를 계속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소스 통합이라는 게 저는 이제 웹 데이터 분석도 하기 때문에 지금 빅쿼리 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뭐 회사 그 프로덕트랑 통합된 그런 인터그레이션 하는 그런 소스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하나의 뭐 이런 대시보드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통합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소통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마케터들이 어떤 지표를 보기를 원하는지, 뭐 C레벨들이 어떤 걸 보기를 원하는지, 개발자 입장에서는 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소통을 해야 되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외부 프로젝트도 맡고 있어요. 저는 이커머스랑 이제 금융 쪽으로 하고 있고, 이거는 예전에 누가 운영 유지 보수 쪽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PLS는 이것도 약간 그 아까 대표님 원대한 꿈 중에 하나가 이제 북미 진출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계속 이제 영문으로 웨비나나 이런 것들을 막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제 과정을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제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냥 하루는 아니고 그냥 한 번씩 이제 좀 힘들 때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으로 그냥 도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분명히 그건 후회할 선택인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에서 한번 미련 없이 좀 한 획을 긋고 싶은 것 같아요. 그냥 내 인생에서 진짜 미련 없이 엔지니어링 해봤다. 근데 나는 더 잘하는 걸 할래. 그때 이제 다른 거를 하고 싶지. 지금은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지만 또 한 10년 뒤에 저를 만나면 저는 아마 이쪽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링이다 보니까 분석도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대분생이라고 현직자들 이제 같이 스터디하는 데서 각자 자기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공유해요. 왜냐면 생각보다 그 공유가 안 돼서 데이터 분석가들도 이런 고민이 많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왜냐면 이게 뭐 정답이 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스터디도 하고 있고 이제 끝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파이프라인 구축하고 MLOS를 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그런 분들이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AWS 그런 스터디를 하고 있고, 뭐 애저를 쓰시는 데도 많고 뭐 GCP 뭐 이렇게 쓰시는 데는 있는데 일단 저는 AWS로 지금 입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는 GPT 사용도 이제는 좀 경쟁력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군이 생긴 것처럼 이게 저는 이제 GPT 없이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저는 이거를 잘 레버리지해서 자신의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단축하고 다른 더 중요한 거를 고민하는 데 쓸 수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왜 강조를 드리냐면 제가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불안했을 때는 회사 일과 관련이 없는 코스라 강의를 막 들었어요. 그냥
RAG, 랭체인 막 이러면서 그냥 계속 그런 걸 했었는데 그런 공부를 하니까 정말 소모적이에요. 그냥 휘발돼요. 회사에 가서 뭐 이거에 대한 말 할 사람도 없고 내가 그런 역할을 하지도 않는데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약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알게 돼서 저는 오히려 아 내가 이런 데이터 마트를 구축을 하고 싶은데 이 쿼리가 안 짜지네? 그럼 그걸 이제 주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더 확장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유용하다고 이제 느껴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건 이제 미련이 남아서 언어 모델 쪽에 이런 프로젝트 근데 이거 되게 가볍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강의하는 거 제가 계속 강조 드렸는데 회사에서도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런 강의는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완벽하라는 게 아니라 틀린 거 정말 많아요. 근데 부팅하고 수정 안 한 것도 많은데 그러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중요한 얘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사실 시간이 조금 부족할까봐 Q&A를 지금 할지 아니면 제가 준비한 나머지 부분을 할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거 네. 있으신 분 계시나요? 나머지는 그 진로 고민, 뭐 그다음에 멘탈리티 하나 더 뭐였지? 하나 더 뭐였죠? 네, 그런 거 얘기해요. 다음 질문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취업 상황, 이런 취업 시장이 캐치 22라고 이게 조셉 펠러가 쓴 소설인데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그냥 유식해 보려고 가져온 거고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비행기 조종사가 주인공인데 그 사람들은 폭탄을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신병에 많이 걸렸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폭탄 터뜨리는 임무를 그만하고 싶으면 정신병에 걸려야만 그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신병에 걸리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보통 근무 해제를 이제 해달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럼 근무 해제가 되면 이 사람이 멀쩡하니까 멀쩡하면 또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인데 취업 시장도 진짜 그런 거 같더라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험이 있는 신입을 뽑고 싶어하고 신입은 경험을 갖고 싶어서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서 저도 겪고 있는 그런 이슈고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거는 완전히 그거의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일단 요즘 자신의 강점이나 특성을 파악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 스스로 메타인지를 기르고자 난 어떤 사람인가를 그냥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하고 그걸 이제 메모하는 습관을 계속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이 책은 사실 저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는 결과를 알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거에 갇힐까봐. 좀 더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됐을 때 이걸 하고 싶은데 혹시나 이제 너무 헤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책을 이제 사면 이 클리프톤 설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뭐 자기가 분석적인 사람인지 뭐 어떤 단서를 조합하는 능력이 뛰어난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책 뭐 살며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 역할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뭐 지금 애널리틱스 엔지니어 바꾼 것도 고민을 했기 때문이지만 이 직무 자체에서도 계속 역할이 변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만 해도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데이터 분석가들이 지금 하는 업무를 많이 대체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것뿐만 아니라 파일럿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분석가라는 직무가 사라질까? 근데 그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에도 더 깊이 있게 들어가거나 더 넓게 확장해 나가거나 그런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정의를 새롭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 뭔가 거절당하거나 저 이제 제목도 win or learn이라 했잖아요. 저 실패하는 그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노라는 거절은 사실 다음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것도 이제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라인데 생각보다 진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나온 것만 봐도 저 너무 놀랍고요. 형님이 이렇게 동아리 만드는 거 대학원 다니면서 이거 진짜 놀랍거든요. 그래서 진짜 남들이 정말 열심히 사니까 그 열심히 와중에도 더 좀 똑똑하게 생각하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게 뭔지를 고민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강연 같은 거 많이 가세요. 저는 이거
최근에 그 우먼 약간 텍 메이커스라는 여성 이런 테크 쪽 분들이 와서 강연하시는 거 보고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GPT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그냥 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이 특이점 온 것 같아요. 특이점 이미 왔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벌써부터 기술 빈부격차가 심하게 느껴지거든요. 제 문과인 친구들 중에 챗GPT를 온전히 활용하는 친구가 많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이 테크 쪽에 계신 분은 챗GPT 활용뿐만 아니라 또 API 호출 온갖 걸 지금 다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주식도 하고 온갖 걸 정말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미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카페에 전기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카페가 전기 사용하는 곳이라고 우리 생각 안 하고 전기는 당연히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AI도 우리 삶에 그렇게 스며들 거라고 저는 너무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이런 거 경각심 갖고 네 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가져왔고요. 네 사실 그리고 마인드셋에 대해서 조금 저는 진짜 중요하게 얘기해요. 마인드셋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실 이건 그냥 삶을 살아가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면접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두 번째 면접에 지각을 하고 과제를 제대로 안 해가서 망했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이거 말 너무 농담인데 이제 뭐 그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좀 망쳤다고 생각해서 그 직원분한테 막 이제 되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직원분이 나가는 길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모든 사람들의 지능은 다 정규분포를 이뤄서 저는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뭐 극단적으로 천재도 아니고 극단적으로 뭐 바보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실패도 그냥 여기 안에 속하는 그런 거니까 뭐 그렇게 뭐 망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은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엄청 큰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게 큰일 아니거든요. 뒤에 뭐 그런 것도 나오지만 네 그래서 이 정규분포 우리의 이 데이터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많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좀 위로가 되지 않나 싶고 다음 도전을 할 때 좀 더 빨리 회복 활력성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전 진짜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로 타협을 하면서 산 게 20년이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의욕이 넘치는 현실주의자 이 말이 되게 꽂히더라고요. 현실 분간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완벽할 수 없다는 거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 대신에 현실적으로 자기 상황을 의식하되 그러면 나 못하네 무기력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의욕이 넘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growth 마인드세트 이런 거는 결국에 뭔가 부정적인 피드백 회사에서 많이 받거든요. 했을 때 나 못하네 사람들 다 나 못한다고 생각하네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와 이런 말을 나한테 해주다니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을 텐데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발전할 수 있죠? 라고 생각을 전환하는 게 진짜 뇌가 활성화되는 영역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책에서 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작년에 많이 힘들고 하면서 배웠던 것들이라서 꼭 전해주고 싶었고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제가 이런 거 보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좀 지겨울 수 있어서 이건 그냥 할 일이 많았어요. 이제 리커버리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 좀 어떤 예를 들어 일하다 갑자기 그냥 너무 화가 나요. 그러면 그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내가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산책을 나간다든지 이런 거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뭐 소리 지르 그냥 그 집에 있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춤을 춘다든지 집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진짜 그 시간을 잘 조율 매니지먼트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인 것 같아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제가 말한 그 정규분포 이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엄청 자기 인생에 업다운이 심한 것 같은데 그 주식 차트만 봐도 연도로 보면 훨씬 이게 더 완만해지잖아요. 근데 이걸 10년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 엔비디아 이런 거 보면 막 이러지만 결국 이러잖아요.
멀리서 보면 무조건 업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그 완벽주의자 이거 좀 못 고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말인 것 같은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처음에 진짜 대충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까 전 메모도 잘 블로그 이런 거 잘 못했던 게 너무 완벽한 글을 쓰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근데 대충 쓰라는 거예요. 그거 인간적이어서 오히려 더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빨리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하는데 오랜 시간 고민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잘 해내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냥 중요한 거 넣었고요. 아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저 책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책 선물 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책 하나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되게 인사이트풀한 책이 아니라 그냥 요즘 책. 그래서 그냥 요즘 책 하나 이따가 용감하신 분께 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뉴스레터 그냥 제가 즐겨보는 뉴스레터인데 이런 거 알려주시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TLDR이 True Young Read라는 건데 요즘 트렌드가 그거래요. 사람들이 긴 글을 못 읽잖아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거 매번 요약해서 주거든요. 이메일로. 그래서 이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거를 제가 오늘 강의 제목으로 처음 하다가 저 먼저 F잖아요. 근데 이러면서 누구 상처받을까 봐 T로 아니 너무 T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이 꼭 사실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 스스로 너무 가뒀던 프레임이어가지고. 근데 사실 내가 비전공자인 거 아무도 알 바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가 이걸 못했구나라고 해준 사람 아무도 없고, 그것 때문에 너가 더 잘했구나라고 해준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서 벗어나고 그냥 제가 계속 말했던 게 그냥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 빨리 깨우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좋아해서 넣었고. 저도 요즘 111 필사 단톡방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아까도 넣었는데 빨리 넘겨드릴 이거거든요. 퓨처 셀프. 이 책의 한 부분인 거예요. 미래에 이제 나랑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네. 거의 끝났는데 네, 이건 그냥 귀여운 그거 올릴게요. 아까 이제 초반에 저랑 제 강연이 마음에 들었던 친구 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거고요. 제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이런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knowing the right people이라는 말인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모든 거에 있어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에 따라 진짜 인생의 방향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그 교환학생 다녀와서 IT 쪽 이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내가 혼자 공부해서 바뀌자가 아니라 저 무조건 사람들을 찾아갔고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그냥 바꿨거든요. 물론 균형은 필요해요. 기존 친구들 뭐 손절하는 얘기 절대 아니고 그분들이랑 이제 감정적인 교류나 뭐 이런 좀 그런 게 있을 텐데 이제 원하는 게 있으면 그런 삶을 정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랑 더 많이 소통하시면 좋겠고 진짜로 뇌가 닮아간대요. 옆에서 하는 이제 말투라든지 생활 습관, 행동 이런 게 좀 닮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이시는 분들끼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뭐 저랑도 같이 소통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말했고 이건 저의 요즘 그거예요. 지금은 실패를 두려워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전 성취가 쌓여서 실패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해요. 제가 또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사실 오늘 여행 일정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살아요. 계획 없이. 근데 온 거여가지고 이거는 형님이 잘 이제 질문 잘 해주신 용감한 분께 드리면 좋겠고요. 네, 저한테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PPT 공유 드려도 괜찮을까요? 여기 계신 사실 분들한테. 거기 약간 컨피덴셜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알려주시면 누구한테 어디 올리시면 안 돼요. 회사 그런 거. 네, 그럼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들 기침하러 가시는 사장님께 박수를 감사합니다.